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현입니다. 누구나 쉽게 하는 영어 입영작 오늘 4강인데요. 1강에서 4강 난이도 차이 없으니까 어떤 것이든지 강의 하나 딱 잡고 봐주시면 됩니다. 원어민이 매일 쓰는 표현을 모아서 영어의 구조와 소리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소리 나는지를 제가 정말 초보자 눈높이에서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장을 얘기하고 싶은데 보통 입에서만 맴돌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매 주말마다 테니스를 쳐요라고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시작하지? 그럴 때는 일단 주어 동사부터 찾아주시면 돼요. 여기서 보면 저는 테니스를 쳐요. 주어, 그리고 동사가 보통 가장 끝에 있거든요. 이것부터 한번 꺼내보는 겁니다. I play tennis. 여기서 내가 테니스를 치다라는 표현을 몰랐으면 여기선 배워가는 거예요. 테니스를 치다는 play tennis라고 할 수 있는구나. 그래서 주어 동사 I play tennis. 평상시에 늘 하는 활동은 현재 시제 따로 바꾸지 않고 play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테니스를 쳐요. I play tennis. 여기까지 하면 절반 이상은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추가 느낌을 하나씩 붙여가면 되거든요. 거기다가 매 주말마다라는 의미를 가진 every weekend. 매일매일을 우리가 every day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day를 weekend, 주말로 바꾼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조금 더 와닿지 않나요? 그래서 매 주말마다는 every weekend. 문장이 끝난 거죠. 저는 매 주말마다 테니스를 칩니다. 영어의 어순대로 I play tennis every weekend 하면 상대방이 그렇군요 하면서 대화가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영어 문장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찾아가면 얼마든지 초보자도 만들 수 있습니다. 쉬운 표현부터 원어민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까지 10개를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 문장은 무슨 뜻이에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바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What do you mean? What do you mean?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가장 먼저 제가 뭔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무슨 뜻이에요? 무엇을? 이거는 what으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름 물어볼 때도 What is your name?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묻죠. 여기서도 What, 무엇을? Do you mean? 당신은 의미하시나요? 뜻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mean, 이거는 의미하다, 뜻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What do you mean? 무슨 뜻이야? 어떤 의미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미드나 영어 같은 데 보면 주인공이 약간 화난 얼굴로 그거 무슨 뜻이야?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혹은 진짜 무슨 뜻이야? 궁금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what의 강세를 주면서 What do you mean? What do you mean? what을 빼면 뭐뭐 하세요라는 do유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what, 그 다음에 뒤에 우리가 늘 만들던 일반 동사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볼게요. 그거는 제 알바가 아닙니다. 이거 원어민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거든요. 다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It's none of my business. It's none of my business. 이렇게 얘기했죠. It's none,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가 아니죠? Of my business. 내 일이 아니다. 뭐죠? 내 알바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는 my, 이거를 바꿔서 your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가던 길 가세요.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문장 구조도 좋지만 통째로 외워서 그대로 사용하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None business. 여기 강세를 주면서 It's none of my business. It's none of my business. 이렇게 하는 거죠. 머릿속에 상황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정말 나랑 상관없는 일인데 어떻게 할 거야? 너 왜 그렇게 태평하게 했니? 라고 하면 It's none of my business. 그건 제 할 바가 아닌데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약간 공격적인 느낌을 가진 그런 문장이죠. 다 같이 감정이입해서 얘기해 볼까요? It's none of my business. 그렇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혼잣말하고 있었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중얼중얼거리는데 너 방금 뭐라고 했어? 아, 그게요. 저는 그냥 혼자서 말하고 있던 건데요. 혼자서 이야기했습니다. I was talking to myself. talk to 하면 누구누구에게 말을 걸다, 말을 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는 was 플러스 ing. 이거는 과거 진행형이라고도 하고요. 과거의 어떤 한순간에 무엇을 하고 있던 거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보통은 I'm talking, I am을 사용해서 지금 일어난 일들을 말할 수 있는데요. 나 지금 말하고 있었어, 이야기하고 있었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am이 아니라 과거의 was가 등장하면 저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누구한테 말하죠? To myself. 나 스스로한테 말하니까 이게 바로 혼잣말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형, 과거로 돌려볼게요. I was talking to myself. I was talking to myself. 저 혼자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혼잣말하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과거 한순간에 집중한다. 이거 생각하면서 따라하면 좀 더 쉽게 풀어갈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I was talking to myself.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감사함을 표현하는데요. 그냥 고마워가 아니라 와줘서 고마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Thank you for coming. Thank you for coming. 간단해 보이지만 실전 상황에서 잘 나오지 않는 문장 중 하나거든요. 그냥 thank you로 끝나는 게 아니라 thank you for 여기까지 함께 해보세요. 그러면 이유를 덧붙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물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요. 뭐 여기서는 you're kind, 당신의 친절 이렇게 명사 표현 그대로 쓸 수도 있지만 뭐뭐 하다라는 동사를 쓰고 싶잖아요. 그러면 형태를 ing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come이라고 하면 오다죠. 근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come을 그대로 쓸 수는 없고요. ing 형태로 바꿔주셔야 돼요. Thank you for coming. 같은 원리로 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Thank you for inviting me. invite가 아니라 inviting me. 이렇게 ing로 바꿔서 문장을 다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Thank you for coming. Thank you for coming. 그렇죠? 다섯 번째는 전화 잘못 거셨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도 그대로 외워주시면 너무 좋은 표현이고요. You have the wrong number. 우리도 전화 잘못 건 경우에 잘못 거셨는데요. 그 번호 아닌데요 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원어민들은 You have, 당신은 가지고 있다. The wrong number, 잘못된 번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못된 번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 전화한 게 되겠죠. 그래서 you have 동사를 사용해서 이 상황을 표현할 수 있어요. You have the wrong number.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You have the wrong number. 전화 잘못 거셨어요가 되는 거죠. 한 번 더 해볼게요. You have the wrong number. 한 번 더요. You have the wrong number. 그렇죠? 여섯 번째는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일이 있어서 사람을 기다리게 하고 막 일 보고 한 30분, 20분 이렇게 늦어버린 겁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이거는요. Sorry for keeping you waiting. Sorry for keeping you waiting 이라고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I'm sorry, sorry. 이렇게 하면 미안합니다로 끝나기 때문에 뭔가 좀 허전하지 않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미안한지 얘기해 주시면 더 좋겠죠? 그럴 때는 sorry for 다음에 여기서도 동사의 ing 형태를 한번 써주세요. 여기서 그냥 waiting이라고 해주셔도 괜찮지만 그냥 기다리다가 아니고 keeping you waiting, keep 동사를 한번 사용해 볼 건데요. 이거는 계속해서 쭉 가지고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keeping you waiting, 당신을 계속해서 쭉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죠. 물론 조금 귀찮으신 분들은요, sorry for waiting 그대로 써주셔도 되고요. 뭔가 쭉 계속해서 기다린다는 느낌을 주고 싶다면 keep 동사 사용해서
Sorry for keeping you waiting. 이렇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Sorry for keeping you waiting. 그렇죠. 이거 여러 번 반복하면 여러분의 문장이 될 수 있어서 그 상태에서 나중에 써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저랑 같이 말해보시고 또 마음에 드는 문장은 따로 정리해놨다가 또 한 번 얘기해보시고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들여다보면서 한국어 보면서 영어 문장 말하는 연습 꾸준히 해주시면 나중에 그 상황에 딱 얘기할 확률이 점점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 7번째는요. 나중에 이야기할 시간 좀 낼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시간 좀 낼 수 있어? 보통 시간이 사람들 다 바쁘잖아요. 이럴 때 시간 낸다는 걸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Can you make time to talk later? 그렇죠. make time이란 표현이 있는데요. 직역하면 시간을 만들다인데요. 한국어에서 뭐 시간을 내다 정도에 가까운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쁘고 힘들고 다 같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간을 잠깐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바쁜 일과 속에서 나를 위해서 혹은 특정 활동을 위해서 시간을 내면 너무 고맙겠죠? Can you와 함께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뭐뭐 해줄 수 있겠어요는 can you. 그래서 can you make time? 시간 좀 낼 수 있어요? 인데요. 어떤 시간이죠? To talk later. 나중에 이야기할 시간을 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to를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문장을 길게 만들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to 동사의 원형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talk는 이야기하다죠. 그런데 여기서는 시간 좀 낼 수 있어? 이야기하다. 어색하죠? 이야기할 시간 좀 낼 수 있어요? 라고 앞으로 미래 느낌, 뭐뭐 할,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려고 이 정도 느낌을 내는 게 바로 to 동사의 원형입니다. 그냥 talk가 아니라 to talk.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하는 거니까 to talk later.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좀 길어 보이지만 나눠보는 거예요. 시간 좀 낼 수 있어요는 Can you make time? 어떤 시간이죠? To talk later. 나중에 이야기할 시간 좀 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Can you make time to talk later? 한 번 더요. Can you make time to talk later? 같이 따라하면서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 8번째는 어제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깜짝 놀라는 순간들 있잖아요. 이거는 영어로 I can't believe what happened yesterday. 그렇죠? believe 이거는 믿다인데요. 믿겨지지 않아, 믿을 수 없어, 뭐뭐 할 수 없다고 할 때는 I can't. 할 수 있다와 구분하기 위해서 살짝 끌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냥 I can't라고 하는 것보다 I can't 조금 길게 만들어주세요. I can't. 믿을 수 없어는 I can't believe. I can't believe. 무엇을 믿을 수 없죠? What happened. 이거는 단독으로도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무슨 일이 발생한 거야 라고 해서 What happened. 이렇게 많이 사용하죠. 같이 연결하면 믿을 수 없어, 일어났던 거. I can't believe what happened. 그 다음에 yesterday를 사용해서 어저께 일어난 일, 무엇이 일어났는지 그거를 믿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I can't believe what happened yesterday.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 같은 거 보면 정말 믿기 힘든 소식, 물론 기분이 좋은 소식도 있고요. 너무 이거는 왜 일어났지? 너무 좀 그렇다. 뭐 이런 나쁜 소식도 있거든요. 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정만 조금 조절해 주시면 돼요. 믿을 수 없어요. 이 느낌을 가지고 I can't believe what happened yesterday.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다 같이 해볼게요. I can't believe what happened yesterday. 그렇죠? 9번째는요. 그는 늦게까지 일해서 피곤했습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이거 영어로 다 같이 해보면요. He felt tired from working late.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he felt tired. He felt 어떤 걸 느꼈는데 tired. 피곤한 감정을 느낀 겁니다. He felt tired. 이게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그냥
그가 피곤했어요가 아니라 늦게까지 일해서 피곤했다라는 거를 from working late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from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또 원어민이 많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어떤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낼 때입니다. 네,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왔다는 게 from의 느낌이죠. 그런 이유나 원인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working late, 보통 from 뒤에는 동사의 원형 그대로 사용할 수 없고 ing 형태로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늦게까지 일한 것, 그것 때문에 피곤하다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따라하면서 어떤 원인이나 이유를 말할 때 from을 사용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머릿속에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첫 번째 의미단이 그는 피곤했습니다. He felt tired. 한 번 더요. He felt tired. 왜 피곤했죠? From working late. 한 번 더요. From working late. 이렇게 이유를 from을 사용해서 어디서부터 그게 시작됐는지를 친절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천천히 전체 문장 다시 한번 해볼게요. He felt tired from working late. 그렇죠? 자, 마지막 10번째는요. 죄송한데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 약속을 했는데 거기 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원어민들은 기본 동사를 사용해서 많이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I'm afraid I can't make it today. 이렇게 되고 있죠. 여기서 make it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거는 무언가를 만들다가 아니라 잘 해내거나 어딘가에 도착하거나 가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거죠. I can't make it today 라고 하면 I can't, 저는 할 수 없습니다. make it, 거기 갈 수 없어요. 제가 해낼 수 없어요. 뭐 어디 약속에 해낼 수 없다는 게 갈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오늘 갈 수 없다. I can't make it today.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뭔가 만들기로 했으면 이거 만들 수 없을 것 같네요. 약속을 해서 친구와 만나기로 했으면 만날 수 없을 것 같네요. 거기 갈 수 없을 것 같네요. 이렇게도 활용될 수 있겠죠. I can't make it today.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I can't make it today. 그런데 그 앞에 I'm afraid를 넣어서 유감이다. 너무 죄송한데 그렇게 해서 미안합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보통 I'm afraid of the height. 나는 뭐뭐가 두려워요 라고 afraid of까지 많이 사용하는데요. 문장 처음에 그냥 등장하는 I'm afraid, 이거는 뭐뭐해서 죄송합니다, 유감이에요, 이런 의미로 더 자주 사용됩니다. 여기서도 그냥 못 갈 것 같아요가 아니라 죄송한데 제가 좀 못 갈 것 같거든요. I'm afraid I can't make it today. 이렇게 완성할 수 있겠죠. 네, 친구와 약속했는데 바쁜 일이 생겨서 못 가는 상황이다. I'm afraid I can't make it today.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구나 쉽게 하는 영어 입영작, 오늘 5강입니다. 네, 순차적으로 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5강부터 시작하셔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원어민이 매일 쓰는 표현만 모아서 영어의 구조, 어떤 구조와 어떤 어순으로 시작하는지, 그리고 소리는 어떻게 내는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네, 그냥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라기보다는 왜 이렇게 사용하고 이건 어떤 느낌이고를 최대한 눈높이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영어로 어떤 문장을 얘기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함께 영어를 공부했어요. 우리 같이 했어요를 저한테 얘기해주고 싶은데 영어를 어떻게 시작하지? 함께 영어 공부하다 막 뒤섞인 겁니다. 그럴 때는 차분하게 주어 동사부터 한번 떠올려 주시면 돼요. 주어 동사 뭐죠?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We studied English. 참고로 영어 공부하다는 study English라고 해주면 되거든요. 이런 표현 잘 모른다면 저와 같이 문장을 만들면서 하나씩 배워나가시면 돼요. 제가 기초 표현들 계속해서 알려드릴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해 볼게요. study 하면 공부하다. 일반적인 형태인데 이거를 과거로 돌려볼게요. 함께 공부했던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늘 하는 게 아니라 뭐 어저께도 좋고 10분 전도 좋고 오늘 아침도 괜찮은데 예전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과거형 studied 이렇게 형태를 바꿔주셔야 돼요.
We studied English. 우리 영어 공부했어요. 이렇게 먼저 주어 동사로 시작하면 절반은 끝난 겁니다. 이젠 편안하게 다음에 뭘 얘기할지, 뭐 언제 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누구랑 같이 혹은 어디서 또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하나씩 더해가면 되는데 여기서는 함께라는 정보를 뒤에 더했습니다. 여기서 함께는 영어로 together 이렇게 해줄 수 있죠. 자, 그러면 We studied English together. 이러면 내가 원하는 문장 벌써 완성된 거죠.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 내가 만들어가기 시작하면 프리 토킹의 길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초보자라면 일단 많이 사용하는 표현으로 문장 만드는 연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익숙해지면 다음 스텝은 쉽거든요. 제가 정말 많이 사용하는 표현, 조금 쉬운 것부터 그리고 원어민이 많이 사용하는 살짝 난이도 있는 문장까지 초보자를 위해서 준비했고요. 지금부터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저 몇 살 같아 보여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거 들었을 때 굉장히 당황하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영어로 해볼까요? How old do I look? 그냥 how만 쓸 수 있지만 how far, 얼마나 멀리, how much, 얼마나 많이 이렇게 뒤에 단어를 붙여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도 How old are you? 나이가 몇 살이에요? 라고 할 때 old를 붙여서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Do I look? 제가 어떻게 보이는지 묻고 있습니다. look은 우리가 You look good. 너 좋아 보인다. You look tired. 너 피곤해 보인다. 이렇게 내 두 눈으로 보기에 어떠어떠해 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how old와 같이 사용해서 내가 몇 살 같이 보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How old do I look? 나눠서 연습해 주시면 더 편할 겁니다. How old do I look? 붙이면 How old do I look? 이렇게 되는 거죠. 좀 짓궂은 질문이긴 하지만 좀 재미가 필요한 순간에 몇 살이세요? 몇 살 같이 보여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다 같이 영어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How old do I look? 그렇죠? 두 번째는 우리 동갑이네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이를 딱 들으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20살인데 20살이세요? We are the same age. 우리는 어떤 상태다. 보통 나는 갑니다. 나는 먹어요. 나는 뭐뭐 할 겁니다. 이렇게 일반 동사 뭐뭐 하다라는 거는 편하게 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 동갑이네요 같은 것들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헷갈릴 수 있는데 상태를 말한다. 그러면 비동사를 꺼낸다고 보시면 돼요. we는 are 여기다 연결되죠. we're 우리는 뭐뭐입니다 정도로 볼 수 있고요. the same age 같은 나이 즉 동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We are the same age. 우리 동갑이네요. 와, 친하게 지내요. 이렇게 신기할 수가. 이런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태를 말해줄 때는 비동사. We are. We are.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동갑이네요. We are the same age. 한번 다 같이 해볼게요. We are the same age. 앞에 동갑인 외국인 친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감정입해서 따라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소리내서 꼭 따라해 주셔야 돼요. We are the same age.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건 서비스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서비스입니다. 영어로 is on the house. 이거는 통째로 그냥 외워주세요. 나중에 여기 식당 갔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is on the house라고 하면 이거는 집 위에 있다? 무슨 편이지? 라고 헷갈릴 수 있는데 is on 블라블라라고 해서 누구한테 달려있다. 이 금액이나 우리가 내는 돈들이 어디에 있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he house는 보통 이 가게를 의미하거든요. is on the house. 이거는 우리 가게가 지불하는 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is service 이러면 콩글리시에 가깝고요.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is on the house. is on the house. 그러면 기분 좋게 드시면 됩니다. 만약 내가 살게 라고 하면 is on me 혹은 철수가 산데 is on 철수 이렇게 뒤에 것만 바꿔주시면 돼요. 저는 보통 많이 쓰는 걸로
S on the house와 S on me 이 두 가지를 외워서 네, 많이 갑니다. 여러 가지 표현 중에 내가 많이 쓸 것 같은 것들을 한번 소리내서 따라해 보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표현뿐만 아니라 뭐 주어도 바꿔보고 뒤에 단어 하나 바꿔보면서 이런 표현을 나도 쓰지 않을까라고 머릿속에 상상하고 감정이입하고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라고 하고 있죠. 당황했다라는 느낌을 보통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I didn't know what to do.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당황하고 혼란스러운 경우 있죠. 이런 걸 원어민들은 풀어서 많이 얘기하는데요. 나 몰라. 이거는 I don't know. 이거라면 I didn't know라고 하면 몰랐어요. 과거가 됩니다. 시점을 과거로 돌린다고 보시면 돼요. 어저께 얘기를 하고 있다가 나 그때 몰랐어. I didn't know. 무엇을 몰랐죠? What to do. 문장 중간에 what to 동사의 원형을 사용해서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라는 의미를 줄 수 있어요. 여기서는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do를 사용했지만 eat이나 drink 같은 걸 사용할 수도 있겠죠. 무엇을 먹어야 될지, 어떻게 먹어야 될지 이런 의미가 됩니다. I didn't know what to do.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what을 사용해서 어떻게란 느낌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당황했던 순간들, 그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어떻게 말해주면 된다고요? I didn't know what to do. 좀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되지만 그때 당황했었거든요. 정말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이런 것들도 풀어서 말할 수 있는 거죠. 꼭 이렇게 한국어를 영어로 완벽하게 변환한다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이 상황에 어떤 상황인지를 기억하고 그걸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좀 더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는요. 새벽 6시입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새벽 6시도 있고 오후 6시도 있죠.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It's 6 in the morning. 네, 끝에 in the morning을 붙여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우리 오후가 아니라 새벽이라는 걸 말해줄 수 있을 겁니다. It's 6 in the morning. 새벽 6시예요. 근데 물론 상황이 있기 때문에 It's 6, 6시야 라고 해도 대부분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뭔가 좀 헷갈리거나 구분이 필요한 순간에 뒤에 in the morning, AM, PM으로 구분해 줄 수도 있지만 또 원어민들은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이런 표현을 뒤에 붙여서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오전이나 새벽을 얘기할 때는 in the morning을 끝에 붙여주시고 오후를 표현할 때는 in the evening을 붙여주셔서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귀찮으시면 it's 6 a.m. 이것도 물론 괜찮아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요즘 너무 피곤해요. 그냥 피곤해요가 아니라 요즘 피곤해요 라고 하면 맨 끝에 이걸 붙여주시면 돼요. I'm so tired these days. 요즘에 라는 말은 these days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피곤한 게 아니라 너무 피곤하다, 정말 피곤해요 라고 해서 강조를 나타내는 so를 더해줬어요. I'm so tired these days. 이렇게 완성해 줄 수 있겠죠. 보통 어떤 행동이 아니라 피곤한 상태, 화가 난 상태, 혹은 저는 선생님이에요. 내가 선생님인 상태를 나타내는 거. 이 모든 건 비동사를 사용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 어떤 동사 사용하지가 아니라 피곤한 상태구나. I'm so tired.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사실 비동사인데요. 이거를 또 쓰는 걸 어려워하거나 맞다 그때 이거 사용할 걸이라고 후회하는 경우 혹은 헷갈려서 다른 걸 말하거나 빼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장 기본부터 탄탄히 하는 게 영어 말하기의 지름길입니다. I'm so tired these days.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I'm so tired these days. 그렇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1월 치고는 날씨가 따뜻합니다 라고 하고 있죠. 우리 그냥 날씨가 따뜻해요 라고 하면 얼추 만들 수 있는데 뭐뭐 치고는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걸 붙이면 될까요? 네, 바로 for입니다. The weather is warm for January. 그렇죠? 그래서 그는 키가 크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초등학교 1학년이야? 1학년 치고는 키가 크신데요?
뭐 이렇게 뭔가 비교해서 뭐뭐 치고는 뭐뭐하다. 이거는 for를 사용해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자, 일단 가장 먼저 첫 번째 의미 단위부터 The weather is warm. 날씨가 따뜻합니다. 막 뜨겁고 더운 날씨가 아니라 포근하고 따뜻한 날씨는 warm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요. The weather is warm. 날씨가 따뜻하죠? 근데 그냥 따뜻한 게 아니라 1월이면 추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약간 봄 날씨 같은 거예요. For January. 1월 치고는 따뜻하네요. 뭐 뒤에 3월 치고는 이라고 하면 for March. 혹은 the weather is cold for September. 이런 뭘까요? September이 9월이죠? 9월 치고는 날씨가 춥네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단어만 살짝 바꿔서 또 나만의 문장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1월 치고 따뜻하다. 뭐라고요? The weather is warm for January. 그렇죠. 그리고 8번째는 나를 도와줄 시간 좀 낼 수 있어요? 좀 바쁘고 이렇게 시간이 없지만 시간을 좀 내다라고 한다면 어떤 표현을 사용했었죠? make time 있습니다. 직역하면 시간을 만들다인데요. 거의 비슷하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리 시간 없고 바쁜데 시간을 우리가 좀 내줘, 만들어줘 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make time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can you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간 좀 내줄래? 시간 좀 낼 수 있어? Can you make time? Can you make time? 저도 약간 부탁할 때 이런 표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시간 좀 낼 수 있어요? 시간 좀 내줄래? 라고 하는 것보다 나를 도와줄 시간 좀 내줄래? 뭐뭐 할 시간 내줄래? 라고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걸 말하는지 해준다면 to 동사의 원형을 써주시면 됩니다. 돕다 하면 help이지만 나를 도울 시간. 네, 그냥 돕다가 아니고 도울. 이렇게 미래 느낌. 앞으로 도울이라고 하면 to help me. 이렇게 문장 중간에 등장해서 문장 길게 만들고 또 구체적으로 해줄 수 있겠죠. 정말 많이 사용하는 형태 중에 하나이니까 이 문장을 통해서 한 번 더 감을 잡아보세요. 한 번에 되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예문을 계속 보고 따라하고 또 보고 따라하고 하면서 점차 느낌이 좀 잡히는 것 같다 쓸 수 있다. 이렇게 확장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하나씩 해볼게요. 시간 좀 내주겠어요? Can you make time? 나를 도와줄. To help me. 저 도와줄 시간 좀 낼 수 있어요? Can you make time to help me? 그렇죠. 9번째는 아무래도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바쁜 일이 갑자기 생겨서 못 갈 것 같네요. 여기서 못 해낼 것 같다, 못 갈 것 같다, 그거 안 될 것 같아. 동사 하나로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I don't think I can make it. make는 만들다 아닌가요? 라고 볼 수 있지만 가까스로 해내거나 가까스로 도착하고 가다라는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약속을 해놓고 못 갈 것 같아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I can make it. 저 해낼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되는데요. 가장 앞에 I don't think. I think가 제 생각에는 뭐뭐일 것 같아요 라면 이거는 반대가 되는 거죠. 아닌 것 같은데요. 못할 것 같은데요 라는 의미가 돼서 의미가 반대가 됩니다. I don't think I can make it. 아무래도 저 못할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무언가를 이렇게 부탁받았다면 못할 것 같다. 그리고 가기로 약속했다면 못 갈 것 같다. 이거는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기억해 두시면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문장, 단어들 이런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다 같이 머릿속으로 상황을 떠올리면서 I don't think I can make it. I don't think I can make it.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면 너무 좋죠. 자, 그리고 10번째 마지막 건데요. 이게 맞는 길인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길치이기 때문에 항상 길을 갈 때마다 이거 맞는 것 같은데 확실해? 확실하진 않지. 뭐 잘은 모르겠다 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영어로 I'm not quite sure if this is the right way.
그냥 this is the right way. 이것은 올바른 길입니다. 이것은 맞는 길이에요 라는 문장인데요. 그 앞에 뭐가 붙었죠? I'm not quite sure if가 붙었습니다. 여기서 sure 이거는 확신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I'm sure 나는 확신해. I'm sure. 그런데 부정이죠. I'm not sure. 확신하지 못해 라는 의미인데 그냥 I'm not sure이 아니라 I'm not quite sure. 나 그거 꽤 확신하지 못하겠는걸?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뒤에 if까지 붙여서 뭐뭐인지 내가 확실하지는 못하겠다. 그냥 확신해. 확신 못해 보다는 그렇게 확신하진 않아. 이렇게 의미를 좀 경감시켜주는 게 quiet 이거라고 볼 수 있어요. I'm not quite sure if 뭐뭐인지 확신하지 못하겠는데 살짝 망설이는 느낌까지 더해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I'm not quite sure if I'm not quite sure if 그렇죠. 여기다가 this is the right way를 붙여서 I'm not quite sure if this is the right way.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뭔가 아리까리한, 아리송한 이 느낌을 한번 연습해 보는 거죠. 다 같이 해볼게요. I'm not quite sure if this is the right way.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조금 길어 보이지만 I'm not quite sure의 느낌 이번에 한번 가져갔다면 다음에 또 비슷한 문장 보여드리면서 제가 또 연습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접해본다는 거 너무 중요하니까 그냥 눈으로 휙 지나치는 것보다 어색하지만 한번 따라하고 꼭 지나쳐 보도록 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누구나 쉽게 하는 영어 입영작 6강인데요. 1강부터 쭉 보지 않으셔도 괜찮으니까 지금 이 강의에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초보분들을 위해서 원어민들이 매일 쓰는 영어 표현을 준비해서 구조와 소리 모두 한 번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하시다 보면 영어 문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내가 원하는 영어 문장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그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 볼까요? 그 책 테이블 위에 있어요 라는 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을 잃어버려서 찾고 있는데 제 친구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 책 테이블 위에 있는데 The book is on the table. 여기서 가장 먼저 얘기할 건 주어와 동사인데요. 여기서는 The book is 이게 가장 먼저 나오게 되겠죠. 참고로 어디 가다, 먹다, 만들다 이렇게 다로 끝나는 것들은 go, make 이렇게 일반 동사를 사용하면 되는데 테이블 위에 있어요.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다. 그러면 비동사를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the book에 알맞은 is가 나온 거죠. The book is 책은 뭐뭐하게 있습니다. 여기서 뒤에 테이블 위에라는 의미를 가진 on the table이 더해졌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접촉의 느낌이 on이거든요. 위에 있든 옆에 있든 접촉하고 있으면 on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테이블 위에 딱 접촉해서 그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on the table이 잘 어울리는 거죠. 자, 이렇게 덩어리로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The book is 책은 있습니다.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The book is on the table. The book is on the table.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하다 보면 문장 입에 착 달라붙어서 여러분만의 문장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비슷한 문장을 많이 얘기하다 보면 어떤 문장이든지 만들 수 있는 그 기초가 탄탄하게 닦여질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같이 10문장 같이 만들어 보면서 문장의 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죠. 뭐 샀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사셨어요? 이렇게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영어로 하면요. What did you buy? What did you buy?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 무엇, 이게 바로 what이죠. What's your name? What's your phone number? 너의 이름은 무엇이야? 너의 전화번호는 무엇이니? 이렇게 무엇이 궁금할 때는 what을 가장 앞에 꺼내주시면 돼요. 거기다가 우리가 평상시에 만드는 질문을 붙여볼 건데요. 뭐뭐 하셨어요? 했어요? 라고 과거에 무언가 행동을 한 사실을 물어보면 did you를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do you가 아니라 과거니까 did you가 돼요. 거기다가 그냥 했어요가 아니라 샀어요 라고 하니까 동사 buy.
사다라는 의미를 가진 buy를 붙여볼게요. 그러면 did you buy? 당신은 사셨나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자, 두 개 붙이면 무엇을 사셨어요? What did you buy? 이렇게 문장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What did you buy? what의 강세 주면서 What did you buy? What did you buy? 자연스럽게 말하는 연습해 주시면 되겠죠. 쇼핑몰에 갔어 라고 하면 What did you buy? 슈퍼에 갔어? What did you buy? 바로 꺼낼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너한테 화난 게 아니야 라고 하고 있고요. 너를 콕 집어서 너한테 화낸 게 아니야. 영어로 I'm not mad at you. I'm not mad까지 볼까요? mad. 이거는 angry보다 조금 약한 느낌이지만 화난이라는 의미를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대화할 때 angry도 많이 사용하지만 그보다 살짝 낮은 느낌, 뭐 삐지거나 좀 화가 났거나 이런 거는 mad라고 해줄 수 있어요. I'm not mad 라고 하면 내가 어떤 상태죠? 화가 나지 않은 상태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냥 I'm mad 하면 화났어요. I'm not mad.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감정을 얘기해 주는 건데요. 그런데 그냥 mad가 아니죠. mad at you. at이 콕 집어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를 콕 집으면서 너한테 화난 게 아니야. 그냥 화난 게 아니라 너한테 화났다. 대상을 지정해 줄 수가 있는 거죠. I'm not mad at you. 너한테 화 안 났어. 괜찮아. 나는 지금 화 안 났어. I'm not mad at you. not의 강세 주시고 mad의 강세 주면서 I'm not mad at you. and you는 당겨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어요. 너한테 화난 게 아니야. 다시 해볼까요? I'm not mad at you. I'm not mad at you.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다른 전화가 왔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화하고 있다가 뭐 딱 이렇게 서비스를 가입하면 누가 전화하는지 이렇게 띠리링 하면서 보여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저는 뭐 그것까지 쓰고 있지 않아서 그냥 부재중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전화가 뜨시는 분들이라면 I got another call. I got. 내가 받았습니다. 뭔가 전화를 받다라고 할 때도 get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전화가 아니라 another call. another. 이거는 이거 말고 또 다른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call이 아니라 another call. 다른 전화가 되는 거죠. 나 다른 전화 받았어. 이게 뭐죠? 다른 전화가 왔다는 의미가 되겠죠? 전화하다가 띠링띠링띠링 I got another call.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막 이런 표현도 배울 거거든요. I will call you later. Can I call you back later? 나중에 다시 전화해도 될까? 이렇게 배웠던 문장을 2개, 3개 딱 연결시키면 또 훌륭한 문장이 될 수 있겠죠. 물론 내가 다다다다 여러 문장을 쭉 얘기하면 좋겠지만 아직 한 문장도 조금 만들기 어려운 초보자분들이라면 한 문장 한 문장을 자연스럽게 3초 안에 만들 수 있는 그 연습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같이 입으로 소리내서 따라해 볼게요. 다른 전화가 왔어요. I got another call. 그렇죠? 네 번째는 이거 입어봐도 되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옷가게에 갔을 때 그냥 눈으로만 보고 사는 경우는 잘 없죠. 그런데 입어봐도 되는 옷, 안 되는 옷이 조금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Can I try this on? Try. 이거는 뭔가 한번 해보거나 시도하다로 알고 계신 분들인데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실전에서는 음식 한번 먹어보는 거, 그 다음에 옷 한번 입어보는 거, 한번 이렇게 옷을 착용을 시도해본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걸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냥 try뿐만 아니라 try, 몸에 딱 달라붙게 해서 입는 거니까 on. 그래서 can I, 제가 뭐뭐 해도 되나요? 그 다음에 try this on, 이것을 입어보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뭐 try on this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이것이라고 한다면 중간에 넣어서 많이 얘기해요. try this on.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패턴. 제가 뭐뭐 해도 되나요? can I를 먼저 꺼낸 다음에 이것을 입어보다. try this on.
옷가게 가서 이제 당당하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거 입어봐도 되나? 영어로 뭐라고 하지?가 아니라 Can I try this on? 여유가 넘치는 듯한 모습으로 해보시면 더 좋아요. 몸에 힘을 조금 빼주시고요. Can I try this on? Can I try this on?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나중에 다시 올게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 같이 영어로 해볼게요. I'll just come back later. 네, 여기서 I will이라고 해주셔도 되고요. 정도로 정도 사운드로 짧게 끊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will의 축약 형태거든요. 내가 뭐뭐 할게, 미래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했던 일 아니고요. 앞으로 할 일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come back. 이거는 예전에 막 컴백홈이라는 노래도 있었죠. 다시 되돌아오는 걸 말합니다. 나중에는 later. 자, 그래서 문장 만들 때 일단 주어, 누구 얘기를 하는 거지? 라고 하면 내 이야기라니까 I. 근데 여기서 단순하게 I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할 거야. 미래까지 얘기하면 여기다가 하나 붙여서 I will 여기까지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엔 동사입니다. 네, 동사 뭐지? 나중에라는 거는 시간이니까 일단 뒤로 빼고 돌아오다, 다시 오다. come back.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추가 느낌 later를 붙여주시면 완성이 되겠죠. 시간이나 장소 같은 것들은 뒤로 일단 빼주세요. 주어 동사가 먼저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막 just 같은 것들은 약간 느낌을 더하는 거니까 제가 그냥 나중에 다시 올게요. 그래서 살짝 I'll just come back later 붙여도 되고요. 귀찮다라고 하면 빼주셔도 괜찮아요. 가장 중요한 건 주어 동사가 제 위치에 딱 등장하는 거거든요. 나머지 것들은 좀 귀찮다면 우리 살짝 옆으로 넘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오늘따라 달라 보이시네요 라고 하고 있죠. 항상 얌전한 옷차림으로 어떤 사람이 화려한 옷차림으로 머리가 길었는데 짧고 단정하게 이런 변화가 있을 때 You look different today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두 눈으로 볼 때 뭐뭐 해 보이다 라고 하면 You look 이 패턴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와, 너 멋져 보인다, 아름다워 보인다, 달라 보인다, 좀 피곤해 보이는데 이렇게 어떤 겉모습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You look 여기서 시작하고요. 다르는 different 너 달라 보이는데 You look different 여기다 끝나도 되지만 오늘이란 시간을 더해볼게요. 그러면 오늘 달라 보인다 좀 더 의미를 더하면 와, 오늘따라 좀 달라 보이는데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부정적인 의미도 되지만 보통은 좀 긍정적인 느낌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스타일 변화를 준 친구에게 뭐라고 해주면 된다고요? You look different today. You look different today. 와우, 오늘따라 달라 보이시네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일곱 번째는요. 나중에 전화할게. 참 그나저나 너 전화번호가 뭐였지? 이렇게 묻는 건데요. 중간에 있는 참 이 느낌을 한번 살려서 얘기하면 I will call you later. By the way, what's your phone number? 조금 긴 문장 가지고 왔는데 짧은 문장을 반복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일단 가장 먼저 I will까지 우리 조금 전에 했었죠. 내가 뭐뭐 할게 미래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거죠. I will call you. 내가 너에게 전화할게. I will call you. I will call you. 그리고 later 이것도 나왔던 거죠. 나중에라는 의미가 됩니다. 계속해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제가 반복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진짜 한 달,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이런 표현, 이런 단어보다는 정말 자주 사용한 것들을 여러 번 만나게 되고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것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계속 반복 연습 생명입니다. 전화하다 call 사용해서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I will call you later. 그런데 내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다른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나저나 있잖아. 그러고 보니까 참 이러면서 뭔가 주제를 전환시키거나 다른 얘기를 할 때 by the way를 사용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나저나 참 이 한국어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말투도 by the way
이렇게 딱딱하게 하는 게 아니라 by the way 약간의 연기를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I will call you later. By the way. 그 다음에 What's your phone number? 우리 what 무엇이라고 했죠? 너의 전화번호가 무엇이니? What's your phone number? What's your phone number? 이렇게 완성될 수가 있습니다. 자, 감정이입해서 실제 상황처럼 해볼까요? I will call you later. By the way, what's your phone number? 네, 이렇게 실제 상황처럼 하면 감정이입돼서 더 잘해질 수가 있을 거예요. 8번째입니다. 어쩐지 교통이 혼잡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유를 모르면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지 딱 알게 된 거예요. 그럴 때 No wonder the traffic is bad. 이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Wonder, 이거는 궁금해하는 거죠. No wonder, 궁금할 게 없는 겁니다. 이유를 알아서 너무 당연하게 된 거죠. 딱 보니까 왜 이렇게 차가 막혀 하면서 보는데 큰 사고가 나서 도로가 막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3차선 도로가 하나밖에 안 돼서 1차선밖에 안 돼 있는 겁니다. 어쩐지 이건 궁금하지도 않네. 이제 다 알아버렸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no wonder, 너무나도 당연한 거, no wonder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The traffic is bad라고 하면 교통이 나쁘다, 혼잡한 걸 보통 나쁘다라고 하니까 보통 bad를 사용해서 많이 표현해줘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너무 당연한 게 있으면 no wonder, 마치 하나의 이게 내가 툭 치면 나올 수 있는 내 문장처럼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죠. No wonder the traffic is bad. No wonder the traffic is bad.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9번째는요. 뭐라고 하셨는지 못 들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못할 때 듣다라고 해서 동사를 꺼낼 수도 있지만 실제 원어민은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I didn't catch what you said. catch, 이거는 뭐 야구공 같은 거 주고받으면서 캐치볼 할 때 많이 사용하죠. 상대방이 던진 공을 캐치해내는 것처럼 상대방이 이렇게 말한 거, 그 말을 우리가 귀가 캐치해내는 느낌으로 캐치 동사를 많이 사용해요. I didn't catch. 나 이거 잘 못 잡았어가 아니고 말을 한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잘 못 들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I didn't catch. I didn't catch. 뭐를 못 들었죠? What you said. 당신이 말했던 것. What 주어 동사가 문장 중간에 쓰이잖아요. 그러면 뭐뭐한 것이라는 의미가 돼요. You said. 당신이 말했던 것. 그거를 잘 캐치해내지 못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라고 말했는데 잘 못 들었어요. 이거 다시 물어봐야겠다. 근데 그냥 뭐라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I'm sorry, I didn't catch what you said. 이렇게 얘기하면 네, 이것도 돌려서 말하는, 다시 말해달라는 표현이 되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I didn't catch what you said. I didn't catch what you said.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10번째는요. 퇴근 후에 약속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 같이 영어로 해볼게요. I have plans after work. 약속이 있다. 약속이 뭐라고 하지? 여러 가지 표현이 떠오를 수 있는데요. 친구들끼리 만나자, 우리 밥 먹자, 우리 같이 놀러 가자. 이런 약속이라면 plans라는 거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plan이 아니라 plans라고 꼭 s를 붙여서 복수 형태로 사용해 주셔야 돼요. 그냥 plan이라고 하면 정말 이렇게 하고 A, B, C 이렇게 거치는 진짜 계획이 될 수 있고요. 약속은 plans에 더 가깝습니다. I have plans. 나 약속 있어. After work. After 하면 뭐뭐한 후에죠. 그래서 일이 끝난 후에, 퇴근 후에라는 말은 after work가 되는 거죠. 비슷한 말로 학교 끝난 후에 after school. 그 영화가 끝난 후에 after the movie. 단어만 바꿔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의미 단위를 딱 얘기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 바꿔서 얘기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저와 배워가는 하나의 덩어리들을 툭 치면 나올 수 있게 연습해 주시면 좋아요. 자, 퇴근 후에 뭐라고요? After work. After work. 퇴근 후에 약속이 있습니다.
I have plans after work. 한 번 더요. I have plans after work. 그렇죠. 자, 그럼 마지막 퀴즈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뭐 샀어요? 무엇을 뭐뭐 하셨나요? 사다. 무엇을 사셨나요? 지금 음이단이 하나씩 떠오르시나요? 무엇을 딱 뭐뭐 하셨어요? 따다, 사다, 딱. 이 단어만 넣어서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헷갈리시면 다른 분들 거 보고 하셔도 괜찮으니까 꼭 한번 써보시고 말씀하면서 마무리해 보세요. 여기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운 여름 잘 보내시고요. 내일 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